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시즌2 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알바 시즌2 진행자 박준입니다. 자, 진행자를 제가 맡아서 다들 또 박정호 기자가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있던데 박정호 기자가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지난 시즌에. 지난 1회 때요? 때 예, 본인 소개도 좀 하고 얘기 좀 많이 해봐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지난 방송 사실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잖아요. 방송이나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듣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듣고 그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의원 들어주고. 두 명은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하는 사람으로 순간 만들어버리시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질이 부족했다 이렇게 반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박정희 기자. 그러니까 제가 남을 배려하는 여기서도 기는 거예요? 항상 기자야? 그러니까 가훈이에요? 제가 그거 아직 못 벗었었어요. 지난 방송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정치알바 나가니까 주변에서 막 연락이 와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사실 첫 방송은 제 아기한테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 딸아이한테. 몇 살이에요? 지금 8개월 좀 넘었는데. 아나 이거를. 근데 제 분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안 들려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제가 꼭 들려줄 수 오늘 있게. 좀 제대로. 분량이 네.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고, 동안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좀 머리를 좀 내리고 왔습니다. 동안의 최고 동안. 그러니까요. 저도 동안처럼 보이려고 좀 머리를 좀 내리고 왔는데, 좀 동안처럼 보이나요? 동안이 아니라 그냥 동그랗네요. 동그란 얼굴 동안이에요. 자, 네. 안양의 동안의 최고의 동안 이재정 의원 나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이쁘대요. 지역위원장 이재정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저희가 이제 대학 동기다 보니까 사투리를 또 쓰게 되잖아요. 그 사투리가 귀엽다는 말이 많아요. 진짜 제대로 들으시면 진짜 귀여운데. 사투리가 귀여운데요. 사투리로 방송하셔도 되잖아요. 여기서는 정치알바에서만큼은. 그래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쪽 보면 서울말 나오고 이쪽 보면 사투리가 나오네? 여기 가운데 보시면. 난 충청도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이재정 의원이 한교안 박살 낼 때 사투리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어방껏 스마락! 그래서 소리 지르고. 저는 눈 감고! 이렇게 하면서. 사투리를 써도 이쁘다고. 목소리가 이뻐요. 목소리가 되게 이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글 읽으실 때 광고 읽고 막 하셨잖아요. 네. 그거 듣고, 와, 아나운서야? 누구야?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요? 제 로망이, 음악 프로 밤 MC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하면 여기 되죠. 여기서 해요. 팟캐스트에서. CBS에 밤에 예.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밤과 음악 사이. 예. 네, 꿈음. 꿈음. 네, 꿈음. 꿈과 음악 사이. 네. MBC의 그래서 꿈꾸는 음악 라디오. 사이는 저기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있죠. 있어요? 양요섭이. 없었죠. 예. 예. 그 꿈음의 그 진행자 목소리가 너무너무 감미로워요. 그분 혹시나 바쁘시면 저 불러달라고 CBS 제가 로비에 놨어요. 여기 코너 속에 코너로 하나 하는 거 어때요? 그 DJ 역할로 해가지고 뭐 그날의 음악. 이동영 사장한테 허락 좀 받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오늘 라면 먹었는데 방송 잘 되면 소고기 사준다고 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예.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간 지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저는 댓글을 개수만 세는 사람인데 네. 정말 꼼꼼히 봤어요. 다 봤어요? 예, 봤더니 남은 세 분이 되게 의기소침해 계시겠다. 아니,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정청래 의원님. 댓글의 피드백 효과. 예. 어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때 참 침묵인 정청래입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댓글? 아니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많지도 않아서 대부 80% 정도가 잘못했다는 거고 또 20% 정도가 제가 못 막았다라는 겁니다. 뭐 반반이던데? 네. 진행자가 못 막는다. 그리고 왜 박 기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저 한 가지 고백을 하나 할게요. 네. 저는 정청래 의원한테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저 종편 치어리더 시절 때 종편에 제가 많이 패널로 출연했을 때 예. 나 엄청 씹었어요. 아무 뜻 없이 몇 번을 씹어서 아니 그게 뭐 아니요. 그건 제가 지금 고소해도 없지만 할 말이 없었죠. 아니 그거는 제가 다시 보기로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청래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MBC에도 지금 뭐 정두원 의원하고 둘이 뭐 하는 게 있어요. 네. 두 분께서 하면 항상 저는 정청래 의원 얼굴만 보고 있어요. 이게 위축이 돼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난 회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말을 못 끄는 겁니다. 그때 그 잘못했던 걸 좀 갚기 위해서 오늘은 근데 좀 끊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사회자 말을 끊겠습니다. 이러면 또 요구도 먹습니다. 댓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순위를 33위 예상했는데
43등 했습니다. 왜냐면 네. 한 해밖에 안 해서 그래요. 이틀 연속 올렸으면 정확하게 33등으로 갔을 거예요. 저 확신. 네, 그 계산을 제가 그럼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몇 위 정도 갈까요? 다음 주에는요. 네, 요거 할 때. 23등. 와. 23등. 네. 33등 나온다 그러면. 23등 해도 33등 나오고. 그러니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나요? 몇백위가 막 올라갔던데 보니까. 그때 안 저는. 틀었으니까. 안 그렇죠. 틀어서. 800등 하다가 이제 33등, 43등까지 왔으니까. 예. 근데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시즌 1처럼 갈 수 있으니까. 네. 네, 뭐 정청래 의원님 계시고 또 우리 깨꼬리 같은 우리 이재정 의원님 계시고 또 근데 박종호 기자 시즌 있으니까. 2의 주인공은 이재정. 아, 네. 글쎄요. 동감입니다. 동감입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요. 동의합니다. 이재정 의원 뭐 인사청문회도 잘했습니까? 느닷 없어요. 지금 방금. 대본에 그래서 있는데 말인데요. 뺏어 대본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뺐어요. 말인데요. 주인공이니까. 예, 막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왔는데요. 네. 이제 오늘로써 이제 사흘째죠. 세 분 하루에 한 분씩 하고 왔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의 후보자들인데 첫 번째 김선수 변호사는 김선수 변호사님. 최초의 재야 출신, 그러니까 네. 법조 판사 출신이 아닌 재야 출신 대법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분이고요. 분이시죠? 그렇죠. 네. 인권 변호사로서 특히 노동 변호사로서 뭐 수석 합격했다고 그러죠. 예, 수석 수석 합격했는데 합격해도 변호사 변호사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의 길을 간 정말 그분도 참 유일한 분 아닐까요?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그분 범상치 초임 않은 때. 분이요. 네. 20대 때 예. 예.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노정희 후보자님, 여성 대법관으로 대법관님, 네 번째입니다. 그분 역시도 아동이나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판결로도 그렇고 본인의 활동으로도 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했던 이동원 후보자 이동원. 같은 경우는 네.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분을 몰아세운 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아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3명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그 한 번의 추천만으로도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구성인데 지금 현재 원래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청문보고 채택을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안 가고 여기 왜 오신 여기 거군요.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추후 지정으로 됐다가 조금 왜 전에 그걸 보니까 하지? 왜안 내일 했을까? 아침 9시 반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되는 경우가 50번당 한 번이에요. 그래요. 아. 사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에 안 대한 된다는 자질 거죠? 논쟁을 사상 하고 뭐 이런 있어요. 거 얘기하던데요. 근데 뭐 청문회를 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청문회 하기 전부터 스물스물 규정을 뭐 해놓고. 그렇죠. 이념 논쟁을 무서운가 봐. 시작했었잖아요. 김선수 변호사님은 우리 다 잘 알지만 그 서초동에 등산 가방 메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 나 항상 기억이 나요. 제가 그분이 민변 회장하실 때 사무차장했고요. 차장했죠. 예. 그 전에 이제 민변 집행부들은 회식을 이제 회식답게 하는데 네. 우리는 등산을 했었습니다. 그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김선수 변호사는 조영래 변호사랑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조영래 변호사의 맥을 잇는 실력 있고 네. 그리고 반듯한. 맞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제 법정에 서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기보다는 늘 판사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법리 연구에 굉장히 맞아요. 열중을 하시고요. 때로는 제가 어떤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언어를 구사해야 될 때도 있을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치적 사건들. 이제 소위 말하는 시국 사건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법리로만 얘기하자 이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제청대치단 얘기 듣고 그분한테 어울린다. 딱 맞잖아. 그런 이런 얘기하면 예. 조금 안 맞는데요. 네. 외관이 판사 외관이 있거든요. 딱 맞는데 안 맞는 게 뭐예요? 아니 또? 사람 얼굴을 판사 얼굴이 있다, 변호사 얼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딱 봐도 국회의원 같아요. 아니요. 영화 배우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부리부리하다. 네. 부리부리하다. 제가 네. 어렸을 때 꿈이 영화 배우였어요. 예, 됐고요.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눈이 이제 부리부리하니까 예. 영화 배우 같기도 하고 약간 장군 같아요. 어떤 분은요 예. 검사 같다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감 때 막 따지고 할 때. 아니 근데 외모만 보면은 약간의 단호함이 느껴지는 그런 외모인데 이분하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나누고 보면 그 단호함이 약간 장난스러움으로 느껴져서 예, 개구장이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너무 사람을 많이 너무 드는 우습게 것 보지 같아요. 마세요. 저는 우스워요. 예. 자, 청취자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박종호 기자 자기 거 한번 읽어볼래요? 네네네. 얼도라는 분이 얼도라는 분께서 올리신 건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건 거짓말.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셨는데요. 1번 정청래 의원님 얘기입니다. 1. 정청래 의원님은 약간 남배우 느낌남. 그치만 좋아하니까 봐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이고요. 2. 박정호 기자님의 역할이 더 커지기를 빕니다. 아하. 아우,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사람이 더 커지세요. 알겠습니다. 3. 박변님은 역시 방송 자랑. 정 의원님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듯. 정확히 찝어주신 것 같아요. 4.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관건일 듯. 4. 이재정 의원님은 사랑입니다. 하트 빵빵이네. 하트 2개나. 그쵸. 대본에 충실하셔죠. 하트. 아니, 근데 이 하트. 하트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 컬러 프린터였어요? 네, 이거는 요걸 위해서 필요하니까. 칼라 프린트를 하신다. 이거- 하트가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구나. 결국 박정호 기자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제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혹시 이런. 남배우라고 누군지 아십니까? 시즌 1에 제가 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정청래 의원님 남배우랑 비교당하는데도 기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남태우 몰라요, 저는 그분. 알잖아요. 시즌 1 때 같이 방송하시던데요? 아, 그때 그분이에요? 그분이 남배우는 남배우나 예. 여배우가 아니니까. 아하, 맥을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네. 필요 없는 방송. 자, 이재정 의원 소개 부분을 읽겠습니다. 참사람 2. 안녕하세요. 네 분의 케미 기대 많이 합니다. 저기 음악방송, 음악방송할게요. 눈 감고 듣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기대할게요. 참고로 우리 이재정 의원님은 지역구에 살고 있어요. 이재정 의원님 지역구 어디세요? 야, 잘해라. 어디 살고 계세요?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5편은 영향력이 있었는데 당선. 저기 그냥 응원하시는 걸로 안 되고 저희 국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챙기겠습니다. 예. 저의 챙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참사람 투님이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특별대우 지역구민들 중에서도 특별대우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님과 같은 대학 공대 나왔고요. 작년에 87학번 재상봉회에서 배웠네요. 즐거운 방송, 통쾌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우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면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우리 돼요. 지역 당원이시죠. 안 돼. 아니, 30년마다 재상봉이 하잖아요. 재상봉회라고 그럽니까? 네, 졸업하고 나서 30년 만에. 홈커밍 데이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입학할 때. 그러니까 20살 때 기준으로 50세 됐을 때 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근데 87학번들이 하는데 저는 이제 재수 8호잖아요. 네. 아니, 저보고 오라는 거야. 왜 그러죠? 87 후배들이. 제가 보고 싶다는 거야. 인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학교 때도 제가 좀 이렇게 까불고 다녔잖아요. 다 기억을 학생운동. 유명하시니까 다 알겠네요. 87학번 후배들이. 그렇죠. 네. 방송으로 뭐 늘 접하고 했을 텐데요. 뭐. 아니, 학교 다닐 네. 때도, 삭발하고, 저는 하얀 두루마기 입고 다녔어요. 흰 고무신 입고. 딱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알아보죠. 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읽었는데도 화제는 정 의원님께. 마무리는 정 의원님. 예, 일관성 있습니다. 자, 김재중 SE 분이 제가 했네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재정 의원 따라서 DJ 톤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눈 하겠습니다. 감고 듣겠습니다. 그냥 귀 막고 들으면 안 될까요? 자, 음악 주시고요. 따라라라라라라 이동형이 있을 때는 정청래가 다른 사람 말 자르면서 엉뚱한 개그 치거나 자기 자랑하는 걸 이동형이 툭툭 잘라주면 오히려 재미있고 정청래 멘트도 돋보였는데 이번에는 이동형 역할 할 사람이 없으니 정청래가 막무가내 토크하는 걸로 비춰지네요. 비춰지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 토크를 하신 건데. 이 작가가 없는 만큼 정청래도 자기 조절을 해야 할 듯. 근데 솔직히 조절이 안 기분 되죠. 나쁘시죠? 이런 거. 이거 솔직히 아니야, 기분 안 나빠요. 기분 안 나쁘십니까? 안 나빠요, 저는. 왜냐면 네. 2001년도 네. 오마이뉴스 나왔을 때 네. 제가 시민 기자로 네. 인터넷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이 판에서 저처럼 오래 굴른 정치인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려니 하다. 예. 의도를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도를 다 파악했습니다. 김재중 SE. SG 의도가 뭡니까? 이분은 저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막무가내 토크 하는 걸로 비춰지네요가 아니라 막무가내 토크인데 이렇게 순화해서. 이렇게 돌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네. 단어가 아름답잖아요. 비춰지네요. 비춰지네요. 청징하고 섬세한 언어의 조탁. 1930년대 순수파 김영랑파 같은 문학적 자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청목파다.
순수파니까. 순수파요? 예, 잘못 들었네요. 청록파는 박목월. 조두진 국어 시간이 졸았어요.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 작가가 없는 만큼 정청래도 자가 조절을 해야 할 듯 그렇지. 하는데 이분이 조절이 이거는- 되실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애정이 있는 거예요. 자가 조절이란 뜻이 아니라 예. 박지원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음. 자, 강화 갈맥 2910님이 이렇게 썼어요. 박변, 너무 표준어 구사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차피 너는 은된다,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나오는 대로 씨부리자. 이거 있잖아요. 그 인토네이션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너무 표준어 구사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하지 돼요. 마라. 그렇지. 어차피 너는 안 된다. 그렇지. 니는, 씨부리라. 니는 안 된다. 글쎄요, 제가 표준말 하려고 하진 않는데 그래 듣기나? 그래 들리나? 하여튼 듣기나? 이 재밌네요, 댓글 읽는 거. 댓글들이 예. 참 좋은 댓글들을 많이 써줬는데 칭찬 댓글은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애정이 있기 때문에 방송의 방향에 대한 여러 맞아요, 가지 맞아요. 고민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쓴소리는 듣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다음에 댓글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다음 회에 어떻게 제가 다 나올지. 봅니다. 다 보는데 네.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합쳐서 다 좋은 댓글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합쳐서 좋은 댓글입니다. 예. 무풀보다는 악플이 나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은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듣고 적극 방송에 반영하는 걸로. 아니 사실 뭐 방송 듣거나 아니면 기사에 댓글 써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그게 써봤어요. 보통 노력이 어. 드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애정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연습한 적이 있어요. 예. 페이스북 초창기 때 음. 일일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제 댓글에 답글을 달고 이렇게 네. 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늘어나서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는 걸로 댓글에. 네, 네. 그래서 제 페이스북 한 1년 전까지는 다 눌렀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저도 봤어요. 제가 뭐 했을 때 보니까 좋아요 다 눌러주시더라고요. 다 눌러요, 제가. 근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힘들죠. 네, 힘들어요. 네. 친구가 많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 많다고 얘기해 주세요. 엄청 많잖아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58만 명 트위터. 그렇게 많습니까? 예. 박정우 기자 몇 명이에요? 저요? 8,000명 정도? 그러면 얼마 안 돼요. 58만 나누기 8,000하면 몇 배죠? 엄청 많죠. 예. 참 많네요. 엄청 많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좀 쌍욕 빼고 좋은 말 해주시면 저도 하여튼 우리 좀 고치기도 하고 네. 또 이 합을 좀 이루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니까. 그렇죠. 예. 사실 합을 맞추려면은 좀 더 자주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바쁘시니까. 박종욱 기자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정청래 의원한테 좀 세게. 예. 아니 근데 그럴까요? 그러기 어려워요. 얼라 때부터 내 봐가지고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그러면 죽어. 뭐 이렇게 지금 방금 경고하신 것 같아요. 눈도 예. 마주쳐 지금 보면. 그러면 다른 박정호. 분들은 눈 내리까? 물리적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박정호 기자님은 또 여의도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 둘이라도 자주 만나요. 매일 만나요. 의원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어디서 만나요? 의원실 찾아가겠습니다. 박종욱 기자 너무 좋아하네. 아, 그러니까 이쪽 보면 이렇게 웃음이 자꾸 나오고요. 이쪽 보면요. 이쪽 보면은 눈을 깔게 되네요. 그래요. 자, 이 정도로 오프닝 토크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재밌게 또 오늘은 또 더 재밌게 네. 재밌는데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이 방송 업로드되면 네. 예상되는 댓글 제가 한번 화면 창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요? 예측인. 예, 예. 참 참 예측인. 참 예측인으로서 이 시대 참 예측인. 정청래 의원이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군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여전하군요. 정청래 의원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월요일 아침에 노회찬 전 의원이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문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분위기가 저도 첫날에, 예. 많이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방송에 뭐 2회 방송의 메인 테마가 고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다인데 네.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 이렇게 정리하고 이미 떠나보낸 걸 기정사실화해서 기억하고 이런 시간들이 아직은 익숙치 않고 조금 불편해요. 그분이 차라리 내 앞에 정말 손잡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분이면 그런 분을 앞에 두고 그분의 삶과 그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싶은데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분처럼 해서 이렇게 정리된 마음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그런데 자꾸 정말 팟캐스트 와서도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런 방식의 정리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도 청하고 또 저도 이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너무 불편하고 모르겠어요. 잘. 우리 박종훈 기자는 자주 봤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노회찬 의원하고 다들 친했다 막 하면도 많고 제가 아는 기자들은 대부분 노회찬 의원하고 네. 친분관계가 많더라고요. 아니 노회찬 대표를 싫어하는 기자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정말 그 화장실 갔다 오는데 기자 2명이 막 지나가면서 노회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자리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속보가 떠 있던데 그날 기자들 다 뭐 일을 못 하고 거의 계속 한숨 쉬고 있고 막 그런 대한민국 분위기였죠. 모든 분들이 그랬죠. 저도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막 시작하던 그때죠. 예. 무렵이었는데요. 제 순서가 이제 제 바로 앞에 그 어제 논란이 됐던 곽상도 네.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질의가 예정돼 있었고 야당 측 질의자 중에서 곽상도 의원은 굉장히 공격적인 질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김선수 후보자한테요. 예, 그렇죠. 네. 이념 논쟁이나 사상 논쟁이 있어서 각을 세울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적절한 논리를 펴야 되는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곽상도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 계신 분들, 자유한국당 분들이든 뭐 어느 당 분들이든 할 것 없이 다들 충격적이었죠. 물론 뭐 방금 얘기했던 곽상도 의원의 곽상도는 뭐 그 글은 그래서나 그게 더 충격이었지만, 충격이기도 예. 하고요. 네. 자, 정우님도 뭐 노회찬 저는- 대표님하고 많이 좀 네. 활동도 많이 했는데 참 묘하게요. 네. 제가 2년 전 컷오프 됐을 때 네. 그때 여기 우리 정치알바 시즌 1. 녹음하고 이 작가랑 네. 술 엄청 먹고 그래서 좀 늦잠 잤을 때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동네 분들이 와서 막 벨 누르고 막 아파트 문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 댁에서 주무실 때? 예. 네,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늦잠을 잤고 다른 분들은 이제 속보로 막 나오고 아, 혹시나 뭐 다른 예, 나쁜 예, 소식이 예. 그래서 동네 분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어요. 아. 근데 공교롭게 어제 그제도 예. 요즘 폭염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 4시, 5시쯤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 음. 근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전화를 했나 봐요. 딴 사람들이 예. 예. 보니까 막 전화기가 시뻘게 부재중 전화로.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전화를 눌렀어요. 어떤 분은 막 5통씩 했다고 막. 네. 근데 막 이분이 떨려. 막 떨면서 뭐 울먹울먹해. 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때 막 말을 못해. 근데 그 뭐냐면 우리 마포 계신 분들은 노회찬 이제 그 소식이지만 제가 생각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이러니까 그렇죠. 더 걱정하셨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쇼크더라고. 쇼크 한마디로. 쇼크죠. 예. 예. 그래서 딱 네이버 딱 켜서 이렇게. 아, 근데 그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오랫동안 주무셨네요? 그렇죠. 10시나 11시쯤에 그때. 그러니까 뉴스가 났었는데. 5시쯤에 잔 것 같아, 제가. 예. 그래서 보니까, 완전 멘붕이고, 제 컷오프 됐을 때 그 멘붕 비슷한 그런. 그 정도였습니까? 증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트위터도 못 쓰고, 페이스북도 못 쓰고, 하루 네. 지나서 제가 썼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고, 저희 마포도 이렇게 만나보면 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더라고. 표현은 안 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 좋아하는 네. 정치인이잖아요.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곽상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썼잖아. 지금 예. 싫어하더라도 싫어한다는 말을 못하고
뭐 이상한 말 썼다가 지금 자삭하고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보좌관 그 어디죠? 조원진 네, 거기도 네, 마찬가지고. 의원 보좌관.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사이코패스죠.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말이다. 예. 그게. 제가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다들 충격이어서 누구 하나 어쨌든 청문회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페이스북 글을 이제 언론을 통해 그러니까. 접하고는 저는 이때까지 그분하고 뭐 그 위원회에서 부딪힌 적이 있었지만 그런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역사 안에서 그분이 뭐 유서대필 사건이라든지 뭐 어떤 행보 때문에 뭐 이야기가 났을 때도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 없었는데 그분의 글을 보고 저는 인간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 뭐 네. 상대 정치인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죠. 그래서 했겠죠. 그냥 글을 지운 것 외에는 어떤 말씀도 지금 표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공인이고 정치인이신데 근데 모욕적이에요. 저한테 예. 지금 문자 내가 안 지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네. 뭐라고 왔냐면 의원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마세요. 근데 어제 문자를 받는 것과 네. 어제 세브란스 그 이제 빈소요. 조문을 갔는데 몇 바퀴 이렇게 돌아서 뒤에 서서 이제 쭉 1시간 정도 서서 이제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뭐 기자들이 뭐 몇 마디 하라고 해서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뛰어왔어요. 보자마자. 저는 모르는 분이야. 의원님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자살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숙연해지네요. 그만큼 좀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허탈하고 이게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하기도 하고 언론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노회찬 의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웃집 그렇죠.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 의원님도 이웃집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 지지자 그분이 오셔서 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기댔던 어떤 대상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잃어본 기억이 우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그 느낌인 것들이 거야. 다시 겹쳐지면서 더 허망하게 만들고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 있잖아요. 노회찬 의원 별세, 뭐 죽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서거라고 해주자. 서거라 해도 서거라 되지 하자. 않나요? 네. 이게 기준이 있나요? 서거라는 용어를 쓰는 게? 서거란 말이 뭐냐면 네. 사거, 죽을 죽을 사? 갈 거. 예.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높임말이래요. 서거란 말이. 그러면 뭐 원래 지도자들을 서거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서거라고 합시다. 네. 노회찬 의원 서거라고 음. 얘기도 될 것 같네요. 저 이제 촛불 집회 이런 데서도 많이 뵀잖아요. 근데 뵐 때마다 사실 저희 오마이뉴스라는 게 정해져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갑자기 마이크 들이대고 뭐 이런 건데 그때마다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특유의 웃음이 있어요.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는. 그러니까 호빵맹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네. 그 정도로 뭐 저한테만 그런 게 다 기자들한테 그랬겠지만은 언론에 대해서 밝게 맞아주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설명하는 그리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그걸 알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인터뷰나 이런 걸 응한 그런 의원으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고인의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직도 좀 정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한 얘기만 할게요. 저는 고인을 떠올리면 이제 방금처럼 뭐 호빵맨의 이미지 또는 쾌활하고 또 촌철살인 뭐 유머러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움 타시던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 그렇게 좀 정치인들은 예. 좀 샤이하다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 옆옆 자리에서 1년 음. 동안 상임위를 같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말을 건넸을 때 이제 긴 말씀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본인 할 질의 내용 점검하고 계시고 그렇게 혼자 뭐 어쨌든 묵상한 듯한 그런 시간이 더 많으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이다. 저는 그런 느낌? 예. 저도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은. 재작년인지 정확한 열정의 기억은 없는데, 낙곰수, 파파이스인가? 네네네. 파파이스 오프 방송을 했었어요, 광주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박준 변호사 그때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파파이스 안 갔습니다. 아니었구나. 네. 체육이었구나. 체육입니다. 네. 네. 그래서 둘이 짝꿍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나가서 이제 김호준 총수랑 네. 같이 이제 토크하는 건데, 뭐, 그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사람들 막 웃기기도 하고, 촌철살인도 하고, 뭐, 저도 역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기실에서는 말이 없어요. 말수가 적은 노회찬.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의 톤은 목소리가 좀 약간 높을 수 있잖아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분이다. 네네. 섬세하다. 네, 섬세하다. 감수성도 예민하고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결단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툭 털어버리고 이런 성격이 아닌 걸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쩌면 뭐 뉴스공장에 나와서 굉장히 촌철살인 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하는데 그게 본인의 천성이 아니라 노력한 결과가 그렇죠. 아닐까. 지금은 보면 그런 거잖아요. 방송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또 네. 의정 활동할 때 보여지는 모습은 천성으로 하는 것보다 정청래 의원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송이나 사석이나 똑같은데 다들 보면 노회찬 의원 대표님 얘기는 대부분 샤이한데 방송에 나갔을 때하고 모습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그런 촌철살인을 것 하게 된 거 같아요. 아닌가 또 생각도 드네요. 아, 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제 노 의원님을 기억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이 그래요? 지나서 맞아요. 우리 하고요.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 이야기를 더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얘기를 좀 하면 어때요? 그러고 싶어요. 정치자금법 얘기를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두 분 정치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선거 없을 때는 1억 5천 정도를 후원을 받을 수가 있고 선거가 있으면 3억 정도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으로 정치를 진짜 할 수 있을지. 근데 그 돈도 현역만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비 후보 정치인들은 못 받죠. 후보 만약에- 등록하기 전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또 그냥 시중에서 들으면 아는 정치하는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서 돈 끌어가지고 하는 거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저도 좀 들어보면 국회의원 뭐 전직 네, 국회의원이나 전직. 아니면 현직 국회의원 네. 얘기 들어보면 돈이 많이 든대요 정치. 아니, 너무 뭐 많이 든다는데요. 두 분 계시니까 네, 더 잘하시겠죠. 예, 두 분.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걸면 안 걸리는 정치인이 없을 거다. 다 걸릴 거라는 건데 네. 저도 그래 들었거든요. 이제 정치자금법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전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노회찬 의원께서 특활비 폐지는 주장했는데 네. 정치자금법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유서에도 썼듯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이것을 뭐 주장해서 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노회찬 의원의 서거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노회찬 의원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깨끗한 노회찬도 걸려드는 정치자금법이라면 그렇죠.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고 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근본 취지는 옳습니다. 방향은 맞아요. 그러니까 돈은 묻고 입은 푼다. 네. 이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다 범법자를 양성하는 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과연 이 법이 기성 정치인과 신인 정치인과 네. 과연 평등한가? 불평등하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과 과연 평등하게 적용되는 거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과연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조항은 없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와 정신을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 이런 걸 한번 마련해보자. 이렇게 지금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돈이 좀 많이 네. 필요한 거는 맞죠.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가 네. 이제 지역구 의원이 지역위원장. 예. 예. 지역구 의원을 위한 이제 도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에 어쨌든 후원의 사무실을 이제 임대를 합니다. 임대료가 어쨌든 보증금의 월 얼마, 그다음 관리비. 얼마짜리 얻었어요? 얼마짜리입니까? 전 대략 이제 사실은 평촌이 굉장히 비싼 집값이 데잖아요. 비싼데요. 그 중에서 어.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는 한쪽. 근데 한 중간에 해야지 싼- 눈에 보이잖아요. 싼 곳으로 이제 얻어서 저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있었는데. 예.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주고 있지만 이제 목돈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실 분 돈 줘야 돼. 월급이 급여 줘야 되죠.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관리비, 그다음에 뭐 소모품에 드는 네. 비용 부조는 안 합니까? 그것도 하죠. 부조는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나 그거 궁금해요. 사실 개인 세비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것만 해도 감당이 됩니까? 보통 아니죠. 근데 예. 국민들이 뭐 그 여론은 그런 게 많잖아요. 국회의원 그렇게 세비를 많이 받아? 그런 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아니요, 실제 나보다 이제- 적네. 연봉이 1억 3천 정도. 예, 연봉 1억 3천. 예, 그 세후에 세호는 더 깎이겠네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800 조금 더 되는 정도 돈인데 900 안팎 수령하고. 그게 900. 일반적인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많다 적다 지금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 세비 논쟁이 갈 때마다는 저는 다 반대를 해요. 이제 국회의원의 세비를 더 깎아야 된다 만다. 이거는 뭐 세비가 적어서 그런다가 아니라 정치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무보수로 하자. 그러면 그렇죠. 결국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돈 김무성만. 있으니까 네. 이제 명예 필요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국회의원도 존재를 인정하시고 사실 우리 노 의원님한테 송구한 말이지만 전 특활비 전액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레토릭에 있어서는 옳다. 하지만 지금의 특활비의 각각의 항목들은 정치자금법까지 포함해서 저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봤죠. 어떤 것들은요. 일반 세목으로 포함시켜가지고 국회의 다른 항목에 포함돼야 될 예산이 특활비로 들어와서 사실상 이용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치자금법 실제 이제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까지도 같이 논의가 된다면 네. 좀 실제 국회의원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 적합한 무조건 폐지하자고. 개선 방향이 아닐까 좋은 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세월호 예. 사건 터지니까 해경 해체하고 하던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고요. 네. 잠깐 특활비만 얘기하자면 예. 특활비는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투명하게. 그러나 그럼요. 이것을 전액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외국에 손님들 많이 옵니다. 그럼 그분들 응대를 해야 돼요. 그럼 개인 돈을 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예.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국회에서 뭐 어떤 돈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품목을 만들면 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저는 들여다봐야죠. 이런 개선책을 제가 냈어요. 뭐냐면 상임위원장별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600만 네. 원씩. 600씩 주잖아요. 그리고 네. 국회 부의장은 뭐 1년에 3억이래요. 음. 의장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총액을 통장 한 군데 넣어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일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왜냐하면 개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부자도 있지만 근데 꼭 필요한 공익적으로 그런 경우는 심사를 해서 꺼내쓰기 하자는 거예요. 저는. 심사 받는다면 쉽진 않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심사제도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헛돈 들어갈 맞습니다. 리가 없습니다. 예. 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공개가 어려운 영역은 처음부터 좀 진짜 공개가 어려운지 따져 물어가면서 최소액으로 줄이면 그래서 되죠.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놓으면 돼요. 아하. 그래서 특활비는 그렇게 하면은요 절약도 되고 꼭 필요하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고요. 예. 정치자금법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후원 제도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1년에 1억 5천, 비례대표는 4년 내내 1억 5천. 네.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지선. 때는 3억까지. 3억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봐요. 아니 평소에는 1억 5천인데 그리고 비례대표는 다 1억 5천인데 같은 국회의원인데 총선 때
저는 왜 이해가 3억이냐고. 그래도 좀 이해가 가. 왜 3억이냐? 근데 대선과 지방선거는 뭐냐는 뭔 상관이 있냐고요. 뭔 상관이 있어요. 네. 정적 지역 의원들은 지역에서만 선거운동하는데 그렇지. 우리는 전국을 뛰어야 뛰어다닙니다. 돼요. 그러니까요. 기름값 제가 내야 되고요.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 밥값 제가 내야 되고요. 그리고 신인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기성 정치인의 벽이 높은데 예비 등록을 해야 돼요. 예비 후보. 네. 그게 그래야, 총선 그래야 돈. 4개월 전입니다. 네. 120일 전. 그렇죠. 그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까지. 네. 그렇게 되고요. 근데 구청장은 왜 또 들어간 선거 비용의 2분의 1만 모금을 해야 되냐고.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찻대기 때문에 이게 네. 강화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 오세훈법 오세훈법이죠. 이게. 그렇죠. 통과된 거죠. 그리고 오세훈 씨 그때 정수기 광고까지 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로 깨끗하잖아, 그 이제 사람은. 돈도 버시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래요. 강원도에 군 5개가 지역구인 의원이 있습니다. 저기 황영철. 황영철 네. 의원. 그러면 5개 군 중에 대표군 하나만 지역 사무실 두면요. 4개 군이 안 찍어요. 그래서 다 내야 사무실을 되는구나. 5개를 다 내야 됩니다. 연락사무소. 뭐 연락사무소. 이런 자, 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요. 네, 완주 맞습니다. 무진장이에요. 4개 군이에요. 무진장. 예. 그러면 4개 사무실을 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한 선거 사무실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뭐 직원 하나잖아요. 직원 꼭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직원 하나는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00만 원이에요. 어. 임대료 100만 원. 300. 300 들어가요. 3, 4, 12. 1200. 자, 그리고 거기에 복사기 안 갖다 놓습니까? 그럼 얼추 운영비로 100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400이에요. 지구 5개. 5개 군이면 월 2천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제 놓치시면 안 될 것이 이 이제 사무실 자체가 국회의원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곳만이 아니라 사실상 풀뿌리 민주주의 그렇지. 우리 민원. 그렇죠. 거점이 그런 되는 기반이 거잖아요. 되고 예, 거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정의당이라든지 이제 군소정당에서도 그 네.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지구당이 폐지된 것 자체도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그러니까 해요. 국회의원들한테 저는 월급 많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세비를 올려주자는 주장이 아니고 범법자는 만들지 말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2천씩 들어가면 1년에 2억 4천 들어가요. 아, 진짜 많이 든다. 근데 후원금은 1억 5천밖에 못 들어가요. 안 맞네요. 그럼 안 맞아요.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선 때요. 마포 을이 법정 한도액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00% 보전을 받으면 1억 8천을 다 보전받는 게 아니라 1억 1천에서 2천 정도 나와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안 돼요. 100%를 받는 사람이 전국에 한 명도 없어요. 네. 선거 그렇게 비용 되죠. 말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비선거 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썼던 예를 들면 신인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 네. 뭐 집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또 선거 비용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돈 없는 신인은 정치권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보 정당, 노동당이든 뭐 무슨 당이든 정의당이든 그래서 더 절실한 거죠. 아니 여론 돌린다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여론 한번 돌리면 뭐 몇 천만씩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포함이 되나요? 여론조사. 아니, 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 문자 그러니까 그것도 아. 돈 엄청나게 든다면서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 문자를 이제 되게 스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이번에 지역 가서 그거 꼭 해야 돼 했는데 권리당원들에게 대의원 하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SNS도 했는데 SNS는 못 보셨고 네.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온 권리당원분들이 있으시다고요.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근데 제가 일례로 우리 박주민 의원이 저희 최고위원 이제 경선에 나오셨잖아요. 후보자로 나왔잖아요. 입후보를 지금. 했는데요. 네. 이게 참 그분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빙의. 박주민 제일 의원으로 고민했던 지점이 뭐냐면 문자 비용. 돈이었어요. 문자 비용. 문자 비용이에요. 문자 너무 한 번 많이 돌리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10원 아닌가요? 얼마죠? 2천만 원이요. 정말요? 그래 많이 들어요? 70만 권리당원한테 네. 문자 보내면 그것 좀 할인한 것 같은데요. 2천만 원 더. 3천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이야. 그러니까 단문일 때와 장문일 때가 또 그러면 다르고, 이거는 뭐 예. 다른 얘기지만 박주민이 돈 고민해서 당의 지도부의 초선 의원 개혁적인 기치를 걸고 표를 받는데 호소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런 진입장명이 있는 거예요. 박주민 고민했었어요. 의원은 후원금 다 금방 차는 의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 3천, 활동 2천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한 번 보내는 딱 한 번 데 하는데. 보통 5번까지 보낼 수 그렇죠. 있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의정활동 안 합니까? 그간에 의정활동하면서도 배고프다는 영상을 찍어왔던 그런 그러니까 활발한 의정활동을 5번 하는데. 다 보내면 3천이면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예, 문자 현실적으로 비용만. 나서기 전당대회 쉽지 않은 나가면.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와가지고 내가 대줄게 이러고 어우,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치하고 위반이죠.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유혹이 좀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자금 후원금은요. 네. 개인이 누가 걷어서 주면 안 되고요. 후원의 계좌로만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계좌로 무조건 가야 계좌로만 되죠.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1인이 500만 원, 그리고 1인이 4군데, 그러면 2천까지 되고요. 2천까지 예. 되죠. 예.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읽어봤는데요. 1년에 120만 원, 그러니까 월 10만 원씩 하면은요. 그분은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한테 고액 후원하면서 후원자니까. 자기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을 안 못 하게 넣어. 됩니다. 10만 원 이상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에 하는 세액공제 10만 원 있잖아요. 네. 그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재정, 박주민 같은 스타원들 빼고는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채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네. 빈익빈 예. 부익부가 그렇죠. 상당히 좀 있고. 아니, 저만 하더라도 이제 채우죠. 이제는 다 채우죠. 예, 근데 뭐 꽉 다 차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채우는 편인데 박주민 의원 같이 마감은 안 되지만 근데 비례대표 의원이 이랬던 경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고액 후원자가 거의 없어요. 뭐 10만 원뿐만 아니라 3만 원, 어허. 5만 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비서님이 이제 그분하고 막 통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천사원 후원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십시일반이 얼마나 모여서 그 그렇죠. 1억이 넘는 돈이 되는지 정말 눈물 나요. 1,800명 정도가 하더라고. 정말 눈물이 와. 나요. 감사한 일인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대요. 예, 흔치 특히 않아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재정, 박주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이제 비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부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말이 맞네. 항상 우리가 국회의원 하면 욕하기 좋아하잖아요. 쉽게 욕을 하는데 지금 들어보면 뭔가 여건을 마련해놓고 못하면 욕을 해야 되지 실제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를 해놓고 욕을 하는 경우도 국민들은 되게 편하게 욕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대신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할 하는 것. 근데 거. 분명한 네. 것은 이런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제도 때문에 정치권이 굉장히 맑아진 그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미흡한 부분은 이번 네.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좀 개정을 하자. 이제 이런 거죠. 그 솔직히 제가 지역구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은 지금 걱정이 많아요. 걱정 많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치 자금이 뭐 이제 사실 법이 있으나 마나 했던 때도 있잖아요. 돈이 정말 많이 들었던 그렇죠. 때가 있죠. 옛날에. 그때만큼은 아니라도 그래도 개인 돈이 냉정하게 든대요. 아니 근데 많이 나는 네. 내가 이 달라. 나는 저쪽 분들하고 많이 알아서 그러나 예. 한나라 무슨 당이야 네. 저쪽 당 자유한국당 옛날에 오늘 넥타이는 돈- 바른미래당 색깔로. 오늘 밤이당 색깔을 해고 네. 왔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쵸. 자기 돈을 하기 쓰든 어떤 나름인데 쓰든 쓰든 이제 안 쓰려고 해도 최소치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빚을 진다라고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 지고 해보겠다 하고 우리 보좌관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 돈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해서 진짜 네. 보좌관들한테 힘들게 고생하는데 택시비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개인 돈 안 쓰고 정치를 해봐야지 하는데 사실 어려운 지점들이 요소요소에 있긴 해요. 있겠죠. 저는 8년 국회했는데요. 네. 8년 동안 플러스 통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때는 17대는 마이너스 5천까지 허용을 해줬고요. 네. 19대 때 국회의원 통장 마이너스 예, 예. 5천까지. 농협에서 이제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1억까지 이제 19대 때는 신용대출. 했는데요. 네, 신용대출이죠, 그러니까. 예. 그거 다 빚이죠. 아, 한 번은 9,990만까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아. 꼼짝 못한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것이 후원금도 10만 원씩 이제 1,800명이 골고루 나눠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12월 말에 폭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11월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가 12월 달에 들어오면 그걸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월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도 인기가 있는 그런데 의원인데요. 11월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저희 처음 이제 지역구를 꾸리다 보니까 지금 꾸리는 과정 중에 이제 처음 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에어컨 특히 요새 너무 폭염 있어야 속에서 되잖아요. 에어컨 설치가 에어컨 없으면 안 되죠. 예, 쉽지 않았어요. 그래 대의원
들 이제 등록을 하러 와서 이제 네. 다들 뭐 거의 30도, 40도가 육박하는 데서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설치가 됐어요. 비쌀 에어컨이. 건데. 네, 에어컨이 설치됐는데 거기서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에어컨 설치돼서 오늘 시원하시죠? 하고 지역에 문자를 넣었더니 그래도 30도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많아서. 블라인드가 없어서 햇볕 때문에. 엄마야, 또 그래서 제가 사야 돼? 블라인드 얼마예요? 그랬더니 돈을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야 돼? 대답을 안 했어요. 아, 사지 마. 대답을 안 했어요. 정말 돈 쓸 때가 많고 이렇다는 게. 그래서 이제 돈의 액수, 과다를 떠나서 실제로 이렇게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계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교도소 담장을 좀 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편하게 해야 되는데 까딱하다가는 뭐 이렇게 전과자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여기 계신 정 의원님 그리고 저 예, 노력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고 현행법을 지키겠습니다. 예, 가능해요. 근데 저는 여기 밖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저는 이 점을 개혁하고 싶고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후원금은 2억으로 향상시켜주자. 올리고. 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 주장하면 국민들이 별로 안 믿잖아요. 선관위에서 제일 잘합니다. 이런 것을.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의 개정안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자, 뭐 고 노회찬 의원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노회찬 의원 서거 관련해서 다시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일단 2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근데 칠 거예요. 노회찬 우리 의원님 소식 듣고 제가 지금 3일째죠. 네. 계속 웅얼거리며 다니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 불러주세요, 그러면.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한번 불러주세요. 계속 그 노래가 귓가에 계속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르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던졌는데. 저희 따로 검색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불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정말 그 향기가 많이 남았고 그래서 때로는 눈이 매캐하고 코가 아리고 여튼 우리한테는 오랫동안 네.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향기롭기도 하고 그럴 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 계속 이 노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이게 사실은 이제 박종철 열사 네. 추모곡이죠. 추모곡이고 네. 이제 정호성 시인이 실제로 박종철 열사를 기리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가지고